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 혼자 해독한다. 오장 해독의 첫 번째 장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해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기가 바로 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오늘의 주인공인 간의 스펙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간은 그 무게만도 1.2에서 1.5kg 정도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에 해당됩니다. 크기가 크다는 건 그만큼 할도 많다는 거겠죠. 자, 간은요, 우리 인체 내 하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이 하는 일을 담당하는 실제 크기의 공장을 한번 지어볼까요? 아마 63빌딩 크기 정도의 공장을 지어야 할 거예요. 그만큼 간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해독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1차 해독기관으로 몸속 해독의 75%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외부에서 독소가, 그러니까 각종 약물이나 술 등 또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에 대한 해독뿐 아니라 스트레스나 근육에 쌓여있는 피로물질까지 정말 열일하는 장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간을 장군쥐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무협지 분위기냐고요? 요즘에야 그 장군들, 그러니까 사령관들은 후방에서 명령 하달만 하시면 되겠지만, 예전의 장수들은 어땠어요? 가장 선두에서 적군과 맞닥뜨려서 전두지휘했더랬죠. 바로 그 장군 말입니다. 자, 요즘 같은 독소의 시대에 전방위적으로 독소들에 둘러싸여 고군분투하는 간장을 생각해보면 딱 어울리는 명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서 간을 해독의 장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간 기능만 잘 유지한다면 우리 몸은 매일매일 필요한 해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건강한 간은요, 매일매일 조용히 그리고 우직하게 독소를 제거하고 있죠. 그런데 무심한 주인이 너무 많은 일거리를 줘서 몸살나서 뻗어버리게만 만들지 않는다면 이 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알고야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간을 혹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매일 다루는 독소는 사실 독극물은 아닙니다. 자, 비소와 같은 독극물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해독은 아니겠죠. 빨리 응급실에 가서 처리해야 할 겁니다. 자, 문제가 되는 독소는요, 매일매일 먹는 음식물, 공기로 흡입되는 미세먼지들, 그리고 처리하지 않고 몸속에 쌓이는 스트레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몸을 천천히 죽이는 만성적인 독소들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평소 간이 필요하지 않게 매일매일 전장에서 힘든 전투를 하지 않도록 돌봐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간 기능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핵심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이라는 간을 생각해 보자면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흔하게 놓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당분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뜬금없이 왜 당분이냐고요? 40, 50대 분들 건강검진 하다 보면 간 기능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중에 수치가 애중간하게 높게 나오고, 또 초음파를 해보면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 많아요. 자, 지방간이란 간 실질 조직에 5% 이상 지방이 끼어있는 상태로 이제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비만인 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실제 간에서 콜레스테롤 대사가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 비만인 분들에게 고지방식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은 이제는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지방식이 아니더라도 과도한 당분의 섭취가 지방간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음료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거리낌 없이 드셨을 과일 주스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부분 대사되는 만큼 과도한 과당의 섭취는 간을 피로하게 만들죠. 거기다 탄산음료, 달콤한 요구르트, 등등 모두 입에 단 것들은 당분 덩어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간 건강 지키는 방법은 스트레스의 관리입니다. 또 스트레스냐고요? 저도 말씀드리기 참 미안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 상태를 한번 기억해보면 왜 또 스트레스인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서 아드레날린이 과잉 분비돼요. 자, 그렇게 되면 몸에 나쁜 활성탄소가 증가하게 되고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간, 신장, 또 대장 등의 우리 몸의 해독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요. 결과적으로 각종 대사장애가 발생하면서 노폐물이나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게 되고 몸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한두 번이야 괜찮지만 매일매일 스트레스라면 문제가 되겠죠. 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활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스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미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요.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간 건강 지키는 방법은요, 변비의 관리입니다. 변비는 장 건강과 직결되는 거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의학 경락 이론에는
상통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론이 있는데요. 간과 대장은 서로 긴밀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에너지를 교환하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요, 주로 이제 소장에서 소화 및 흡수돼서 간과 대장으로 운반되죠. 간과 장은 영양물질과 함께 장에서 흡수된 독소와 노폐물을 함께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과 장은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해독하고 중화 처리해서 간에 있는 작은 당관으로 배출하는데요. 장이 좋지 않으면 배출되지 못한 독소가 쌓이게 되고 간이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특별히 간 손상이 있는 분들의 경우 변비로 인해 암모니아와 같은 독소가 배출이 되지 않으면 간성 혼수 상태까지 가기도 해요. 반대로 변비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간격락의 침치료만 해주어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 변비의 관리는 간 해독뿐만 아니라 장 해독에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요, 변비의 관리법에 대해서 특별히 한 시간을 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알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